비트코인 유튜버들 10여 개 봤는데 비트코인 오래 못 간다, 당장 팔고 나와라, 단기 급등일 뿐이다, 그 장기 전망에 대해서 얘기는 못해요. 다들 그냥 단기에 롱이냐 숏이냐, 그리고 하나만한 소리를 해요. 아니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저점 찾아가 들어가? 아직도 매수 못한 분들 언제 들어가셔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는 얘기가, 늘 하는 얘기가, 예? 이렇게 내려갈 때 잡으라는데 언제 내려가는 줄 알고,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아이쉽게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싸다. 대세 상승장이라고 본다면 지금 들어가도 싸요, 여러분. 아무 때나 들어가지 언제 저점이지 알고, 지도 몰라. 인더라도 모르고 고점이 언제인 줄 알고. 네, 진짜 저점 고점 하면 유튜브 방송이 따위나 하겠습니까? 네, 애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자기 혼자 하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많이 해야. 네, 하나만 한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네, 대세 상승장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딱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이 중요해. 기본 철학. 제가 뭐 어떻게, 예? 저 뭐야, 파동 얘기 다 하는 것들은 좋은데 대세 상승장이냐 아니냐,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해내느냐,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예. 그게 기본이 안 되면, 예, 말아볼 필요가 없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깜짝 놀랐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모론. 예, 한마디 할 수 없죠.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음모론 감별사 인드라가 한마디 할 수 없죠. 첫 번째, 월가가 은행을 빼앗기 위한 혹은 인수하기 위한 작전에 당했다. 대기업이 골목시장까지 파고든다는 게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인드라는 긍정적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대기업이 골목시장에 들어가는 게, 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자유시장 경제, 자본경제를 위해서는 저는, 네, 긍정적인데 더 방점을 둔다. 이거 여태까지 10여 년 전부터 뭐 이마트다 뭐다 할 때, 논란 때부터, 그리고 이것은 이유가 뭐냐, 문정부의 파시 정권이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예. 그리고 이들하고 있잖아, 농업시장, 농업이 살려면, 예, 이들하고 강조하는 1억 서울, 10억 한반도로 내선 그게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들하 재래시장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전제하고, 예. 재래시장 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기업에 얼마든지 들어가도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예,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본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예. 그렇게 강조드린다. 근데 도덕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건, 예, 코 묻은 손까지 다 뺏어가야 한다. 러다이트 운동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 관점. 러다이트는 뭐 인공지능이, 로봇이 근로자 일자리를 뺏어사간다.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 네,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자영업자들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것들이 러다이트 운동, 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저희 패션 원리입니다. 경제 무지한, 무식한 포퓰리즘이죠. 미국에도 근데 포퓰리즘이 존재하죠. 제조업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예, 공유업, 예, 공유업만큼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무리 합리적인 미국인일지라도, 예, 금융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민감해요. 역사가 그랬거든요. 예, 대공황 거치면서 각인된 어떠한, 예, 그런 어떤 포퓰리즘이에요. 그래서 금융업에
월가 메이저들이 얼마든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도 되는데 예, 못 들어가. 예, 도덕적 비난에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라도 도덕적 비난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못 들어가지만 관련 상품으로 예, 작년부터 이미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혹은 몰래 암호화폐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은행을 누가 인수해요? 한국에서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쌍용차가 망해, 누가 인수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쌍용차 주주나 쌍용차 그 근로자 입장에서 이왕이면 능력 있는 애가 자기 공장이나 회사를 인수하길 바라지. 무슨 예? 이상한 뭐 중국이나 아니면 쌍방울이나 지명이 이런 애들 내게 쌍방울이 인수된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바라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왕이면 쌍용도 살리고 근로자도 살고 쌍용 주주도 사는 그런 방식을 택하듯이 지금 파산난 은행 임직원들이나 관련 주주들이나 거기에 예금을 뒀던 사람이나 대출받은 뭐 벤처기업 회사 분들 입장에서는 월가 메이저가 인수하는 게 천만 번 나은 거죠. 안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인수 안 하겠다라는 게 더 문제일 뿐이죠. 그렇죠? 이거를 원래 작전을 썼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이게 음모론이야. 경제 무식하니까. 경제 무식한 애가 왜 유튜브 방송에 수꼴통이니까. 좌우의 파쇼 음모론에 쩔었다면 이거는 수꼴통이잖아요. 각도니 미국보다 유럽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유럽은 뭐가 위험해요? 유럽이 뭐가 위험해? 이번 은행 파산 때문에 유럽이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저번에 리먼 브라더스 그런 것처럼? 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문은 늘 새로운 이슈예요. 리먼 브라더스 그거는 얘기했지만 정크펀드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아니에요? 이번 거는 이제 다른 경우잖아요. 10년 전과 다른 이슈예요. 10년 전에는 그걸로 인해서 유럽에서 영향을 받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럽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들아 단언할게요. 이번 사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은행이나 주요한 유럽의 은행들이 10년 전 경험을 되살려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받은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조그매요. 조막선이야.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1조 달러인가? 그래요. 서브 모기지 프라임은 미국 부동산. 한국으로 치면은 서브 모기지니까 한국으로 치면 저축은행급이거든요. 한국의 저축은행이 다루는 제1시장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다루는 파이낸싱 그런 거라고 보시는데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엄청난 거죠. 아무리 서브 모기지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커요. 아무리 서브 모기지일지라도 그 중에 부동산이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좀 불량 상태의 부동산 시장 규모일지라도 그 자산 규모가 엄청납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대출 규모가 한만 커봐야 1조 달러인데. 아니, 그러니까 부실성을 떠나서 주요 은행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어 얘기했잖아. 첫 번째는 유럽 은행이나 미국 은행이나 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겪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다 그때는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됐고 그걸 국유원이 노리고서 일으킨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겪었어요, 여러분. 네. 주요 은행은 타격 안 받습니다. 10년 전에는 주요 은행들이 타격을 받았고요. 지금은 주요 은행들이 타격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10년 전에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타격을 받은 거예요. 특히 유럽 은행들이. 예. 이해하셨죠? 근데 두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부동산보다 쪼막손이야, 쪼막손. 예.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자체가 작아요. 세 번째는 이든영이 신속하게 딱 정리했잖아요. 그럼 유럽은, 미국은 그렇게 신속하게 정했다면 유럽은 어떨 거냐? 유럽도 비슷하게 할 겁니다. 문제가 되면 신속하게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파산난 은행 영국 지부 지점 회사 계열사 회사도 SSBC가 인수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쿠토님 이제 질문 자제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시고 저한테 질문 주세요. 방송 진행은 못 하겠네요. 가쿠토님 부탁드립니다. 질문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에서 인드라가 질문할 거 없나요? 그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인드라가 지금 방송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건 얼마든지 질문해 주세요. 지금 제 질문하시는 거는 이것도 관련 있어서 지금 답변을 해드린 거고, 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은 나중에 해주세요. 혹은 지금처럼 관련이 있는 질문, 지금은 인드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린 거고,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인드라 방송 중에 본 내용과 관련돼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눈치 보기. 그리고 인드라 강조하는 게 세계 최고 음모론자로서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익명의 일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CIA 관련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비트코인은 필요해서 국유본이 만든 겁니다. 영국의 같은 경우는 지하 경제를 GDP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럼 지하 경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비트코인 같은 걸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목적 1타 3피로 비트코인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비트코인 안 망해요. 네. 국유원이 만든 겁니다. 비트코인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때 왜 일본인 익명을 썼냐면, 당시에 그 IT 관계자들이 상당수가 일본 재패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오타쿠들이 많고, 특히 저쪽에 그 IT 관계자들이,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도 일바스러운 친구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이 전자제품 잘 만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IT 관계자들에게 일본인 가명을 쓰면 그게 먹혔단 말이야. 그게 만약에 미국인 이름을 가명을 쓰면 여러가지 오해가 날 수 있는데, 미국 이름이 아닌 일본인 이름을 쓰는 게 뭔가 비트코인의 전망을 위해서, 이거는 뭔가 그냥 미국인이 서양인이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인이 만들었다, 이런 이미지가 나름대로 비트코인 어떤
예, 미래를 위해서 괜찮다. 이건 또 홍보 효과 때문에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 BTC 예, 지민 인드라가 BTC 멤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지민이라고 했죠. 예. 하이브의 그 뭐야 걔 누구지? 그 카즈야 걔나 둘 다 무용을 잘하는 친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목구구 초창기 암호화폐 시장을 성숙한 시장으로 만든다. 이수만 처음에는 돗대기지만 글로벌 기업이 되면 예, 법무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고 더 이상 그 조직에 주먹구구식 경영이 통하지 않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힌드라가 제드래곤을 평가하는 게 예,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평가하는 거지 그냥 이건희 아들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제드래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임자이기 때문에 힌드라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 3전 CEO로 제드래곤이 적임자가 아니라면 인드라부터 먼저 나서서 반대했을 겁니다. 제드래곤이 뭐라고 합니까? 예, 3전 CEO, 예, CEO는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감입니다.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3전 3발을 잘 챙길 거라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고 인드라는 그걸 인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동안 들어가지 마. 저는 암호화폐 시장까지 다 먹으려고 그래. 월가 메이저가 골드만삭스, JP모건, 예. 뭐 잘 들어. 너네들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다 해먹으려고 들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왜냐? 미국인들에게는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예민한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포퓰리즘이 난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만큼 주식 포퓰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정치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대선 이슈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 난무하는 게 미국 주식시장이고 그게 먹히는 게 또 미국인들이에요. 미국인들이 다른 건 다 합리적인데 주식 얘기만 하면 입에 거품 물고 바보가 돼요. 포퓰리스트가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건데 암호화폐도 좀 비슷하거든요. 어딜 들어와 이 자식들이 막 이런 개념인데 메이저가 월가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거를 미국 시민 소수는 알겠지만 현명한 미국 시민이라면 대다수 시민들은 어딜 들어와 그런 음모론 시각으로 본다 이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음모론이 활발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인기 있는 음모론이 제일 인기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누군가는 해줘야 되고 대출해주고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니까 그걸 틈새 시장에서 뭐 순위 16이든 뭐 어쨌든 이렇게 듣보잡이라고 평가하면 서운하겠죠. 어쨌든 그 저축은행 비슷한 애들이 맡아서 한 건데 대박이 난 거야. 수익률이 엄청 낮았어. 그러면은 그걸로 끄시면 수익 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수익이 안 좋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위험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나무 언니는 그래도 이게 되잖아. 캐시우드 이 친구는 능력이 있는 아가씨예요. 언니지. 안 망하잖아. 코인베스도 안 망하고 어떤 거래소나 어떤 투자 펀드나 어떤 은행들은 안 망해. 근데 어떤 은행들은 망해요. 같은 틈새 시장에 조막 쏜 은행일지라도 거래소일지라도 펀드일지라도 어떤 건 망하고 그 차이는 뭐 시장 경제에서 자본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망할 기업, 망할 거래소
예. 망할 펀드는 제국 펀드처럼 빨리 망해야 하는 게 시장경제, 자본경제에서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야지 암호화폐 시장이 더 투명성 있고 더 커지고 투자자에게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개발자들에게 다 좋은 거죠. 예? 이해가 되셨죠? 이것들을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작지만 1조 달러인가? 네. 여전히 메이저가 들어가기에는 조그맣거든. 나스닥 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걸 맡았다가 암호화폐 시장이 좀 커졌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없죠. 네. 메이저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메이저가 들어가려면 규제, 그래서 SEC 그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해야 돼요. 또 필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야 돼. 지금보다 10배는 커져야 돼요.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야? 지금 당장 얼마야? 33,000 업비트 기준은 3,300만, 3,300, 뭐 3,400만 원대잖아요? 예. 지금보다 10배는 커져야 돼.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 돼야 돼요. 정말로. 10배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23년인가? 23년 죄송합니다. 23년.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 봄이에요. 봄. 작년이 겨울이었고 2023년이 봄. 2024년 반감기 2월달부터 시작하자. 반감기가 있는 해가 내년 여름. 2025년이 가을. 2026년이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시장 규모보다 10배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배가. 지금 과도기예요. 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관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준비만 하는 거예요. 한국도 준비하고 미국도 준비하고 있어요. 거래소다 무슨 뭐 투자 펀드다 뭐 이런 것들을 재반 정비, 법 제도 정비다, 증권이냐 뭐 상품이냐 이런 논란들이 다 그거 있는 겁니다. 이번 인드라 볼 때 그리고 또 여기 코인 투자 거래세에 붙느냐 마느냐 이런 국제 어떤 틀을 표준을 만드냐 안 드냐 이번 사이클 때 2026년까지 어느 정도 정의가 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감기 이슈는 이번 사이클이 사실상 마지막이고 2030년까지 있는 다음 반감기 때는 여전히 반감기는 유효하지만 지금처럼 시장 규모가 10배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시장이 이미 됐기 때문에 메이저도 들어오고 국제적인 규제도 좀 더 마련되고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암호시장 규모가 100배 커지는 게 아니라 한 2~3배 커지는 정도. 그러면 비트코인도 막 10배, 100배 폭등하는 게 아니라 한 2배 정도로 안정화 시기를 거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 자체가 커져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이저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면 좋은 이유 이거 아까 방금 얘기했죠.
지금은 사실 인드라 지인들도 야막 코인 투자한다면 나 미친놈 소리 듣고 반감기 얘기하면 몰라요. 여러분들 지인들한테 너 비트코인 반감기 알아? 몰라. 그렇잖아요. 아,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대박 나. 다 몰라요. 여태까지 코인 투자한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돼요. 투자한 사람 중에 반감기 같은 거 공부한 사람들 몇 명이나 알고서 코인 투자합니까? 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 오르지도 않았어. 네. 아는 사람만 알 뿐이지 지금 저는 비트코인 상승이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냐? 네. 비트코인이 5천만 원 넘겨야지 그때부터 몰랐네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지금은 오른 게 아니에요. 사람도 관심도 없어.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몰라. 관심도 없고. 미용실에서 아줌마들이 야 나도 이제 코인 투자 좀 해볼까? 저 아는 언니가 코인으로 돈 좀 만졌나봐. 이런 소리가 언제 나오냐? 올 여름이 끝나면 나와. 올 여름에 한 5천만 원 넘게 가야지. 이 나라는 4천만 원도 이번 주 안에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최소한 5천만 원은 넘겨야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가 뭐고 블록체인이 뭐고 이더리움이 뭐고 몰라. 대중들 다 사람들 다 아시면 그냥 코인 뭐 많이 올랐네. 인드라 가게 온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조폭애였어요, 조폭애가. 나는 말이지 주식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하우스 다니는 사람도 다 이해가 된다. 그 하우스 보는 조폭이었나봐. 난 하우스에 오는 애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차라리 하우스에 오는 애들을 그런 이해라도 가. 뭐 이러면서 도박도 좋고 주식도 좋아. 난 근데 그 코인하는 애들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코인에게 투자하냐. 막 이러면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조폭이. 미친놈들이잖아 이러면서. 야, 한국의 조폭들은 하우스 도박 빠찡고 주식은 나 부동산 투자는 인정하는데 코인 투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담이에요. 진짜 그랬어요.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손님으로 온 조폭인지 어떻게 아냐? 문신하고 자기가 또 조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폭들 특유의 대화 있잖아. 네 형님 뭐 이러면서 대화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많이 얘기했으니까 1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아이고 소변이 마렵네요.